식품 시장이 점점 이렇게 커가고 있나 봐요.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런 건강식품 기능 쪽으로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공부들 많이 해오셨어요? 숙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따로 공부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뭐 본인들이 각자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야죠. 뭐 어떻게 공 원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장단점에 대해서 상황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람이 잘 먹고, 뭐, 정상적으로 운동 잘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섭취를 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요즘 이제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자체가 옛날에 키우던 그런 형들보다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은 먹어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게 상술일 수도 있지만 뭐 나름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골고루 못 먹는 것 같은 경우에 좀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복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옛날부터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아내가 이제 약국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보조식품들이라든지 기능성들 많이 사실은 취급도 했었고 옛날에 뭐 생산해서 유통 판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던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거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기능성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은 따로 안 먹고요. 그냥 저는 이제 비타민 C를 일단은 복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타민 C도 건강보조식품인가? 그리고 이제 간장약. 제가 이제 어차피 당이 원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췌장은 결국은 건강이 간하고 연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장약 그 다음에 이제 우루사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그 제가 저기 환 만든 거 그냥 기본적인 그 강황이라든지 명월초라든지 이런 거 넣어서 하는 그런 환을 빚어서 그러니까 못 먹을 때 그러니까 야채를 못 먹을 때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그렇게 환을 빚어서 먹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현재 뭐 그렇게 건강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뭐 차지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뭐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과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긴 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소리. 아니, 사모님은 약사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강 기능식품 좀 드시나요? 저는 그냥 비타민 C 먹죠. 안에는 뭐 전혀 뭐 이렇게 성인병이랑 이런 것들 전혀 없으니까 원래 뭐 거의 잘 안 아프기도 하고 약도 잘 안 먹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호르몬제 이제 갱년기 때문에 호르몬제 먹는 거 정도 그 외에는 원래 안에는 약은 거의 안 먹습니다. 네. 유 대표님은 어떻게 뭐 드시나요?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먹을 것 같아 보이세요? 항상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 옛날에는 뭐 다 뭐 음식에서 섭취가 됐는데 뭐 요즘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다 그런 거 이제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그 신장이든 수명이든 이런 실제 그 정말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영양 상태가 지금이 훨씬 나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상술이다. 일단은 그러니까 뭐 세세한 어느 부분에서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먹다가 간이 어떻게 됐네, 뭐가 어떻게 됐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들여서 먹어갖고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확실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더 들려요. 예, 그래서 좋은 면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위험을 회피한다는 면에서 제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런 거는 그냥 안 먹는 걸로 예,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 느끼게 된 게 탄수화물 이제 뭐 제가 좀 안 먹겠다고 노력을 해본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식생활하고 바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거저거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강한 드는 생각이 뭐 무기물이든 뭐 다른 형태, 다른 영양소든 이런 것들도 안 먹으려고 피해 다녀도 어느 정도는 먹게 되지 않나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먹는 거 정도로도 그냥 기본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현대인들이 뭘 안 먹어서라기보다는 뭘 먹어서 소리를 저는 더 듣는 것 같아요. 뭐 탄 고기를 먹어서 아니면 뭘 어째서 소금을 더 섭취해서 지방을 너무 많이 해서 맨 들리는 게 뭘 너무 먹어서라는 말을 많이 듣지 뭐가 모자라서 옛날처럼 영양 결핍이 됐건 이런 거 그런 이야기는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병원에서 제 몸에 문제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처방받은 거 보고 선에서 일단 그냥 끝내는 거. 그리고 음식물 경우도 너무 과하게 뭐 찾아다니고 이렇게 안 하고 옛날에도 좀 그러잖아요. 유난 떤다라고 하는 거. 유난 떨다 사고 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양식하는 거에서는 괜찮은데 민물고기 회 같은 것도 그렇고 맛있는 거라고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사고 나고 이런 건 많이 보니까 건강보조식품은 둘째고 오히려 일반 식품 중에서도 특별한 거는 가능하면 그냥 안 먹는다. 바로 옆에 양재 하나로 식자재 매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서 파는 것만 먹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역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본인이 공들여가지고 잠깐만 유지님이 요청 안 받아준다고 다른 데로 가신 거 아닐까요? 최미정님이 안 받아주실 리가 없는데. 그러게. 예. V코리아가 아니라 주소를 제가 그럼 한번 제가 넣을게요. 예. 네네. 저는 약간 그렇게 최미정님 저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니, 유 대표님 말씀하시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소극적으로 예,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약을 멀리 하는 사람이에요. 약을 멀리 하고, 그리고 또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주 잘 먹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건강기능식품이 누가 주변에서 얘기해도 뭐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 약이 어딨어. 그거 먹으면 뭐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이거 먹으면 뭐 어떻더라. 저거 먹으면 어떻더라. 근데 건강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건강에 취약하다면 아마 네. 안녕하세요. 네, 당황하셨어요. 아니 화상 회의인가 늘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저기 남의 집에 가가지고는 남의 집 두드리고 있었대. 항상 거기 대문이 달랐군요. 네.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아, 네, 퇴근길이에요. 아유,
어떻게? 한창 이럴 때예요. 한창 이럴 때. 네. 그래요. 아니 좋은- 말씀을 늘 항상 너무 재밌는 대화를 하시는데 네. 저는 가끔가다 저기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유지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뭐 갑자기 그거 건강식품이야 우리 저희들 특히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하시던 분들한테는 건강식품에 대한 그 권장이 제법 많잖아요. 아주 다양해요. 품목도. 제가 제일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접한 건 아메이 상품에 대한 건강식품들. 그리고 엄마가 암의 질병의 그 치료를 받으셨을 때 한창 소개받고 막 매일매일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좋다 하는 게 거의 다 건강식품이었는데 다 의사 선생님들은 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잘못되면 그 수치를 올리는 거예요. 뭐 간 수치 올리고 뭐 무슨 뭐 혈당 수치 올리고 막 이러니까 어제 뭐 드셨어요? 뭐 했어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추적 들어가 보면 민간요법 아니면 그 지금 말씀 주신 건강식품에 대해서 양약 쪽에서는 차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중년 이상으로 가면서 건강식품을 안 먹는 것보다는 저는 자기 몸에 맞는 기본적인 건강식품은 보조제로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관리들을 영양제 관리를 식품으로 관리를 조금 하시는데 지나치거나 자기 몸에 안 맞는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알아채지 못하고 드시는 분들 말고는 뭐 한두 개 정도의 건강 보조 식품은 사실 다들 섭취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식단이요 생각보다 불균형해요. 그래서 영양소의 그 불균형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드시고 저도 노화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먹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라든지 그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그런데 반면에 또 그 호르몬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종양이나 혹 같은 거를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먹으면 오히려 거기에 먹잇감이 되어서 좋지 않다고 해서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석류나 뭐 에스트로겐 관련된 거 먹다가 사실 지금은 안 먹어요. 자궁하고 유방 쪽에 그 물혹들이 자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먹지 말라 해서 지금은 사실 그 엽산 그다음에 철분 요것만 그렇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이상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죠? 아니에요. 시간 충분합니다. 또 하고 싶으면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유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그 건강기능식품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약도 멀리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움직이고 활동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가 건강하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건강 보조식품을 저한테 팔려고 해도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먹는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또 그 약처럼 그거 먹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사실 비타민 C도 그냥 식탁 위에 있는데 생각나면 먹고 저는 이제 비타민 C와 D만 그냥 식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면 먹고 안 나면 안 먹고. 근데 전에 모르겠어요. 딴 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행 중에 혓바늘이 돌거나 조금 그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비타민 C를 좀 복용을 하면
그게 빨리 증상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런 효과가 있나로 생각하지만 또 요즘은 매일 집에 머무르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서 그런지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제 컨디션에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홍삼 같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아들 회사에서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걸 먹기 싫어해요. 먹기 싫어해서 근데 엄마는 그걸 먹으면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먹으면 컨디션이 좋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받게 되면 엄마한테 다 이렇게 갖다 드려요.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먹고 있고 그리고 제 생각이 안 먹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봐도 안 먹자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봐요.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의 유튜브를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약사신데 건강기능식품을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오히려 약사라는 것보다 그 세일을 해서 자기 채널에서 돈을 엄청 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건강 보조식품을 팔아서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약 같은 경우는 뭐 임상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그 어떤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런 거는 약으로 되는 거지만 이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때로는 우리가 약을 안 먹어도 회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위약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약이 아닌데도 가짜 약을 주고 야, 너 이거 약이야. 너 이거 먹으면 나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머, 나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약을 먹었거든요. 그 사람은 치료약을. 가짜 치료약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건강보조식품들이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으려고 했을 때 우연의 일치로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약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으로 진행이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에만 머무른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엄청 커졌대요. 몇 조 원이래요.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사실 저도 누군가가 한번 좋은 강의가 있다고 들으라고 해서 바보처럼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뭐 이렇게 통신 판매하는 네트워크 뭐 이런 유통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식품이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산업장 간호사로 일할 때 화장품 회사를 제가 방문했어요.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저도 그 화장품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화장품이 뭐가 좋은가요? 비싼 게 좋은가요? 그러면 그분은 그래요. 비싼 거 쓰지 마세요. 그래요. 사장님이. 그러면서 비싼 거에 약간의 그런 어떤 좋은 성분이 있지만 너무나 극소량이래요. 그래서 그냥 저렴한 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 사장님 말이 틀리지는 않겠죠?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일부에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물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게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러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현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식욕이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없다 보니까 활동을 또 못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에 그 순순한 그러니까 좋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건강식품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 할머니는
82에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가. 근데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뭐 비타민 C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안 드셨죠. 오로지 식사, 뭐 과일, 야채 이런 것만 드셨죠.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술, 담배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이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불우했던 과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한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무슨 좋은 날은 항상 술에 취하셨어요. 제가 그 술 주정을 다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술, 담배를 하셨는데도 80세가 넘어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건강 보조식품 하나도 안 드셨죠. 그냥 오로지 식생활만 하셨죠. 그렇다고 뭐 운동을 하셨겠어요? 그냥 집안일 뭐 이런 것만 하셨는데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코로나 이후로 더 이런 어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이 대두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살고 있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원장님, 네. 공원장님처럼 드시고 하시면 사실 건강보조식품은 망할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섭식이 중요하고 하는데 그렇게 자연산으로 직접 채취해서 막 그렇게 농사지은 걸로 먹으면 다 정말 섭취가 되니까 그것만 한 게 없는데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인공적인 거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제 나머지 영양을 좀 보충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만치 효과를 또 보니까 받기는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얼핏 그냥 저기 들었는데 현대인들은 사실 지금은 너무 이너프하기 때문에 빼는 게 중요하지 넣는 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기 그게 그쪽으로는 도움을 받는데 한쪽으로는 또 다른 어떤 반대급부적인 부작용이 있거나 독소가 쌓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공 원장님의 삶이 아주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건강하다면, 그러니까 전혀 성인병이나 이런 문제 없이 건강하다면 과연 이렇게 할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야 겨우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형태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죠. 하고 늘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또 제가 누릴 수 있으니까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건강 그냥 일반적인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는 차이는 기본은 크게는 뭐 어차피 기능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식약처에 등록을 해서 약효가 아니라 이렇게 효능을 인정받은 거라야 기능식품으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약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막 항생제나 진통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능이 있는 거를 기능식품이라 그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치약만 하더라도 치약도 일반 공산품 치약하고 우리 치약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요. 일반적인 데는 공산품 허가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정확하게 그 효능이 있는 것만, 그 다음에 표기도 정확하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 것만 그 성분이 들어있는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일단은 하게는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진짜 어느 만큼 먹어야 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꼭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다든지 또 필요한 쪽은 뭐 그런 데 대한 도움 뭐 이렇게 받으시는 것들 사실은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의사들 따라서도 요즘 제가 이제 영양요법을 주로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서 그 의사들이 중에서 영양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에 진짜로 더 저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하고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도
책도 읽어보고 이쪽도 책도 읽어보면 뭐 그런 데 대한 자기한테 몸에 맞는 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보니까 이제 한방 쪽인데, 한방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간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농축해서 따려서 먹게 되니까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도 잘 조정해 가면서 먹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건강식품이나 이런 종류들 정해진 용법 안에 먹는 거에 관련돼 있어서 사실은 뭐 간이라든지 이런 데 수치가 올라가는 건 전혀 없어요. 없고 대신 이제 한약을 상대로 따려서 먹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갑자기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고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그런 수치상 이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기 관리만 잘 하면 그런 거 체크해 가면서 한다면 크게 지장 없이는 하실 수 있고, 또 뭐 요즘 성인병이나 이런 게 대부분은 그 어차피 과해서 생기기는 하는데 과하기는 과한데 과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살피면,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해가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 따라서 이제 고기를 섭취하는 방법을 일단은 선택을 하거든요. 저는 비타민 C를 옛날에 이제 그 선교지 있을 때 비타민 C를 복용하고 거기에 물이 상황이 그렇고 이래서 결석이 생겼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제가 비타민 C를 또 안 먹었어요. 일절 끊었다가 이제 또 불과요 한 2, 3년 사이에 지금 또 집중적으로 계속 저는 복용은 어차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컨디션 조절이나 여러 가지 영양 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는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지금 현재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일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저기 한 게 다이어트. 아, 그거 안 먹어야지 하는데도 먹고는 꼭 요요로 1.5배씩 더 늘어나요. 아, 나 진짜 돈 안 쓴다 하는데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아무래도 이게 저기 몸집이 있다 보니까 그 유혹을, 진짜 그럼 정말 다이어트 되는 어떤 식품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그렇죠. 소개를 받아서 이제 친구나 이제 선후배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뭐 좋은 거 있는지 물어봐요. 아무래도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좋대 그러면 이제 거의 막 그럴 때는 거의 그 집단이 유행처럼 이제 그 상품을 돼지코 엄마가 이렇게 소개하는 그 대치동 엄마처럼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거 이제 먹고 하는데 꼭 진짜 왜 그렇게 요요가 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것만 먹어요? 아니면 식사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식사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식사도 하죠. 근데 입맛이 끊는다고 해도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보면 더 쪄 있어요. 이게 방송에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아무튼 건강 보조식품 중에서 그 파트가 제일 돈이 아까우면서 맨날 바보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 종류가 바로 그쪽인 것 같아요.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뭐 다 저기 잘할 수 있으면 비만이 없죠. 다 이제는 식욕이라든가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네. 유 대표님 말씀 좀 하시죠. 맞아. 아까 이야기 다 했는데요. 그래도 전 약간 쫄보라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어차피 마음대로면서 먹건 뭐 이거저거 궁리하건 할 바에는 그러면서 또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럴 건 없다. 그냥 오히려 그 음식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저는 좀 그 스트레스 좀 덜 받자, 신경 좀 덜 쓰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좀 쉬고 싶을 때 좀 쉬고, 요런 쪽, 예, 그런 쪽으로 무리 안 하고,
예, 그런 쪽으로 저는 신경을 좀 더 쓰고 싶다. 예,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조절하는 것도 뭐 조절은 해야겠죠. 조절은 해야겠는데, 근데 그거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그거 신경 쓸 거 가지고 다른 거를 골고루 신경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대요, 우리가. 그러면서 눈이 떨린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고 하죠? 뭐죠? 마그네슘. 마그네슘. 아니래요. 그거 아주 그럼. 잘못된 건강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그네슘을 또 섭취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 원인을 다양하게 보더라고요.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극히 드물대요. 오히려 그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영양실조 뭐 이런 정도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우리 일반인들이 눈이 떨린다고 해서 당신 마그네슘 부족이야, 마그네슘 먹어야 돼,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보조식품이 너무나 그 엉터리 같은 건강 상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그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편파적인 발언이 되지 않으실까? 아니 그거는 뭐 더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보면 되죠. 그거는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광고로 나와가지고 하시는 난 의사 선생님들 너무 싫어요. 아니 의사면 자기 분야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그래야지, 왜 의약품도 아닌 건강 보조식품을 의사가 나와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겠죠? 아, 저 사람은 의사야. 의사가 얘기하는 건강 보조식품,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조금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저도 자신 없어요 이렇게 내뱉지만, 자신은 없지만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가 가치관을 갖고 자기 일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또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돈과의 유혹에서 마음을 접기도 참 쉽진 않아요. 저도 그러한 환경들이 저한테 접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줄 모르지만, 참 쉽지 않지만 참 그 건강 보조식품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거는 너무 싫어요. 약사 선생님들 너무 또 싫고, 좀 이거 방송 혼나는 거 아니야, 딴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더라고요. 이 맛에 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는. 안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게 과연 제가 이제는 조사한 바에는 홍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광고를 해요. 근데 실제로 피로 개선 정도밖에 없대요. 피로 개선.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홍삼이라고 해요. 홍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도 있는데 사실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효과도 미미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은 시장에서 그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돈벌이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식생활을 충실히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또 너무 일하지 않고 휴식을 적당히 취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을 돌봐야지, 그런 건강 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의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의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뭐 어차피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고, 또 일을 너무 무리하고, 못 먹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에 도움을 받는 거지. 상황이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의사 한 사람의 이야기나 생각이나 뭐 이런 걸 딱 들어보면 또 그 사람 말이 맞는 거는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내가 내 생각하는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 자체가 효과가 없다 그래 뿌리면 절대 없다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없다 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효과가 있죠. 홍삼도 암에도 효과가 있고, 왜냐하면 그걸 테스트를 하잖아요. 용법을 얼마를 넣어가지고 얼마를 쥐한테 실험하고 사람한테 실험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기능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그 효과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런 사람은 절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건강만 잘 챙기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은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런 형태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어떤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상술이라고만 하기는 사실은 그 단계를 어차피 훨씬 넘어갔어요. 산업인데요. 어마어마한 산업인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고, 대신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 더 챙기고 열심히 하자, 뭐 그런 거를 우리 요 시간만이라도 더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거, 뭐 그런 자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는 어떤 환자랑 만약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단계적으로 해야 될 실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해요. 난 그거는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장에 이게 좋대요.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나쁘다 가실 수는 없는 거는, 나쁘다 했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좋다는 소리가 한번 들리면 그때는 욕바가지로 먹는 거거든요. 그냥 도움은, 저도 그렇거든요. 잇몸 영양제를 자꾸 처방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거에 어떻게 대해서 하셔요?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일부 도움은 되지만 그거 자체가 뭐 100%는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 있다면 드세요. 일부러 뭐 권해드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야 되지, 그거를 안 좋습니다 할 수는 없거든. 그냥 그런 정도. 진짜 우리 잇몸 치료 예방약으로 우리가 시어머니도 그렇고 인사도를 드셨어요. 인사도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약품, 일반 약품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품인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잇몸에 피가 나거나 염증이 있었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연히 뭐 있고요. 대신 이제 그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링을 받는다든지 이러고 같이 이제 복용한다면 좋고, 근데 대신 이제 일부러 그걸 사드시라면 이렇게는 저는 안 합니다. 오히려 양치 한번 더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양치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신 분이니까 그걸 무조건 드시지 마세요 할 수는 없거든.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예방약으로 드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노후에 아무래도 이제 치아라든가 이런 게 불량해지니까, 저는 뭐 어머님이 사서 드시니까 항상 사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또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러만 사드시는 그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나 한 게, 그냥 자꾸 사람들이 찾고 아니면 어디 가서도 먹고 이러니까, 저도 건강식품 중에서 그 인사도라고 같은 성분으로 쭉 다 들어있는 이같한 인사도를 다 거의 똑같거든요. 거기 성분에 비타민 D하고 칼슘하고 이런 것들이 보충되어 있는 게
가격이 저렴하면서 괜찮은 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취급을 원래부터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시다면 그거 하나 드세요. 그게 2개월 분량에 35,000원 정도 하니까 그런 정도는 뭐 크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는 찾는 분한테는 그렇게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뭐 나서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방송이 잠깐 끊긴 것 같아요. 예, 네. 최미정님 쪽만 네트워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잘 보이는데. 진짜 선생님만 화면이 네, 이렇게 자꾸 스톱 돼요. 응. 최민영님 쪽에서 업로드하는 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멈춰 아. 있어요? 툭툭 튀어요. 예. 개그 프로그램처럼. 말씀은 들려요. 말씀은 들려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완전 스톱 됐다. 교회 모임에서도 그 애들 건강 이야기 하는데 근데 한 가정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애가 하도 치과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2년 반 만에 스케일링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른 거 다 넘어서 스케일링만큼은 그거는 좀 주기를 1년에서 아니면 좀 상태 안 좋을 때는 제대로 저기 해갖고 한번 상담 받고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부모가 먼저 뭐 우리 애들은 치아가 건강해서 뭐 양치를 잘 안 해도 치석은 좀 많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만 갖고 하는 거 말고 나머지도 이렇게 균형 있게 되는 거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가 저는 이제 효과 있고 없고 그것도 있지만 저는 비용 부분도 함께 생각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마케팅 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그 소개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잖아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도와드리고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안 들으려고 해도 이게 들리니까 근데 판매하는 쪽에서 정말 그 함량에 대한 부분이든 제법에 대한 부분이든 그 가격 책정에 대한 거든 여러 가지 가지고 진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이라면 들으면 펄쩍 뛸 그럴 이야기들을 가는 데마다 많이 듣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는 저는 그 농산물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도시인들이 만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농민분들이 만드시는 것 같으세요? 도시인들? 도시인들은 농산물 갖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안 만들어요. 도시인들은. 근데 농민분들끼리 계속 앉아갖고 뭐 공유하시냐면 뭐가 안 좋고 내가 지은 작물은 이래서 좋고 요거는 뭔 색깔 작물이 좋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마을에서 새로 온 사람이 또 뭐 작물을 재배하면 그 사람 땅은 원래 뭔 땅이고 어쩌고 해가면서 말을 다 만드시는 게 그분들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한번 농담조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 마케팅 하신다고 카피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그 서로 험담하시는 것만 안 해도 장사 잘 되실 것 같다고 반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비용 문제 그리고 어디서 그런 그 뭐랄까 민감하거나 불편한 정보가 시작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좀 같이 함께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려면 별도의 또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니죠. 예. 우리가 뭐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 치료비, 약,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드는데 또 이거는 건강 보조식품을 먹다 보면 또 대부분은 한두 달 먹어서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최소한 1년, 2년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그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네. 좀 전에 공윤수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제 주장. 저는 좀 치우친 사람인 것 같아요. 치우쳐 있다 그럴까? 그쵸?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돼. 하시려면 끝까지 논조 유지를 하셔야지 또 그렇게 금방 그 꼬리를 사리시면 원장님이 저기 딱 그냥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그 한편에서 주장을 했나 싶은 그런 반성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공 원장님이 또 더 이야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약간 뻗긴 게 있어야 공 원장님이 또 다음 이야기를 더 해주시.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강의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어쩌면 다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최선의 건강을 받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뭐 건강기능식품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뭐 그냥 식생활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유튜브 본 거는 그 외국의 논문 같은 논문들을 이렇게 다 검색하시고 공부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또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옳은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공 원장님. 오늘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뭐 그와 조금 차이 나는 얘기지만 오늘 어르신 이제 세 분을 이제 진짜로 제가 중년을 환자로 봤는데 한 분은 진료를 해드리고 났는데 통곡을 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람 대접을 받았대. 가면은 어디 가면은 안 했는데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에요. 경상도 남자라서 사실은 할머니들 와서 막 땡때 쓰면 저도 툭툭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어찌 좀 잘해주고 싶어서 또 조금 더 잘해드렸는데 그 연세가 다 80 정도 되신 분들이 많거든. 저희 직관은 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맙다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 한 번 받고 또 한 분은 또 우리 방문 간호사, 우리 지역에는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는 꽂혀가지고 환자만 생기면 우리 치과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어르신들 오면은 진료가 안 돼. 너무 힘들거든. 그래도 좋다고 이 치과 오면 다 해결해 준다 이러고 오시는데 뭐 또 그냥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 분 또 해드렸는데다가 한 분은 또 오늘 치과를 오셨는데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충 봐도 견적이 한 2천만 원 나와. 근데 연세가 80이요. 그분한테 임플란트를 해줘야 되냐고요. 그래 그분을 달래고 해가지고 제가 13,000원에 끝내드렸거든요. 털리를 죽어도 못 거신다는 거야. 그러면 털리를 나무치과에서 했는데 못 끼니까 임플란트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거 손을 봐드리면 어떡하 해서 또 감사하게도 손을 봤더니 너무 만족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뭐 제가 그 이야기 어떻게 하다 보니 자랑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80 정도 되신 어르신들은 모든 면에서 이제 건강 관리할 때 털리도 갖고 오시면 2개, 3개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해가지고 해도 안 돼서 또 해달라 그러거든. 해주면 그거는 완전히 독박 쓰는 거거든. 꺾여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걸 살살 달래서 해드리는 건데, 우리 결국은 건강도 기본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를 안 해본 사람도 없고 다 안 했는데, 근데 과연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어떻게 잘 소개를 해주느냐, 잘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진료를 해드리면서 진료 자체를 제가 뭐 대학 교수님들처럼 잘하기를 하겠어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칭찬도 듣고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줬다는 건데,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가 먼저 또 알고, 우리가 건강교실을 하니까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고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거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뭐 거기까지 그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쵸. 이게,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때로는 이제 그거를 못 느끼면은, 근데 이제 오늘 진짜 공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주셨나 봐요. 예. 감사하죠, 그럼. 네, 당연히. 유 대표님?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흥미있는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게 6일까지 바꾸셔가지고 기어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항상 참여해 주셔서요. 네. 근데 다음 주에는 그냥 추석 연휴라서 그냥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 24일 날 또 뵙겠습니다. 근데 유 대표님 왜 건강증진연구소 모임 참석 안 하셔요? 네? 무슨 일 있으셔요? 오늘 했잖아요. 건강증진연구소요? 아니 저기 그 대부도 모임. 대부도요? 네. 9월 28일이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 저기 댓글도 안 올리시고 아, 올라왔습니까? 글이? 제가 글을 못 봤나 회비도 봐요. 안 내시고 네? 회비도 안 내시고 댓글도 안 올리시고. 처음에 그래요? 올리셔서 그렇지. 네? 그때 잠깐요. 이야기하고 그때 처음에 올리셔서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날이 28일 날 저 네. 캘린더에 네. 잡아놨는데. 근데 아무 댓글도 안 하시고 회비도 안 내시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공 원장님이 1등으로 회비 내셨어요. 띵겨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예, 확인해가지고 보고 댓글 달아야 되면 댓글도 달고 말씀 안 돈도 드리고. 보낼게요. 저는 참 그래서 장필규 소장님은 댓글을 달았거든요. 개인 그래요? 사정으로 못 오신다고. 오, 어. 28일 거? 오늘 영상은 올리지 말까 봐요.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 옆에서 너무 무서워. 아니, 뭐라 계산도 상관없고, 뭐라 갈 사람도 없고, 네. 그렇게 이슈가 될 정도 같으면 우리는 아주 성공한 맞아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영상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9월 20일 날 참여하려면 그걸 읽어봐야 되죠. 뭐예요? 공 원장님 책을 아니, 읽어야 돼. 아직 나오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읽어보죠?